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했어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논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올라갈 줄 알았죠. 오늘 장이 1%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어쨌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네. 시행된다라는 쪽에 무게추가 네네. 있기보다는 그렇죠. 없애는 쪽으로 무게추가 그렇죠. 살짝 가는 느낌이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미국장부터 좀 짚어보면 지난주에는 또 고용과 관련된 발표 네네. 데이터가 있었죠? 그렇죠. 뭐 데이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워낙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진짜 왜곡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강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강하다는 거는 너무 잘 나와서 취업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내려가고 네. 과거 거도 올리고 과거 7, 8월 달에 올린 거하고 이번 9월 달이 예상보다 잘 나온 그거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은 네. 18만 명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예상보다 10만 명이 더 나왔고 네. 7월, 8월을 revised up 됐잖아요. 그쵸. 그거 플러스 된 거 더하면은 네. 18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와. 1년에 한 달치가 그러게요. 더 생겼네? 지나고 네. 나서 보니까 지난 7, 8월 달 이번 달 덜 나왔네? 어이? 뭐지 한 달? 그거 치고는 주가가 많이 안 갔죠. 그렇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실업률. 거는 조금 아쉬웠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은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고용에 대한 불안함? 네. 그런 싹 건 들어갔죠. 없어도 되겠죠? 싹 들어갔죠. 빅컷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를 할지 모른다는 걱정, 기대 그게 네. 한 30% 넘게 있었는데 그게 제로가 됐어요. 확률이 제로가 됐네요. 그럼 한 0.25 정도로 0.25가 90몇 프로고 네. 혹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서 네.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10%안 되게 좀 올라왔어요. 생겼어요. 경기가 좀 좋아져서 금리 그러니까 안 비난이 또 올라가나. 나와요. 또 지금 너무 좋게 나오니까 네. 금리 인하 50bp 저번에 했던 거 그 너무 성급했다는 전직 관료 그 레리 서머스라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 쪽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난주는 월요일 하루만 중국이 열렸고 네. 홍콩은 계속 열려서 네, 홍콩 증시가 너무 좋았죠. 맞아요. 좋았어요. 한 7, 8% 오른 것 같고 오늘도 한 1% 오르는 것 같네요. 네. 홍콩 기준으로 PER이 뭐 애널리스트 하는데 삼성증권사에는 거의 지금 9배 후반, 네. 한국이 8배인데 홍콩 지수는 거의 10배를 갖고 있어요. 네. 상해 지수는 12배 넘고 있어서 오. 내일 열리거든요. 네. 쉬다가 네. 국경절 쉬고 내일 열리는데 어제 밤에 기사가 나왔죠. 장이 열릴 때 네. 중국이 이게 부양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영어로 맞아요. implementation, 실행을 하는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그런 안을 발표한다는 식으로. 맞아요. 내일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 관련해서 정책 브리핑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 다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CPI. 중국 CPI. 그러니까 중국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 네. 20%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홍콩도 한 20%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럼 데이터를 나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 하기 전에 일단 말로 때우는 게 내일 나온다는 거고 그 구체적으로는 뭐 더 위에 계신 분 여기서는 이제 전인대라고 네. 전국인민대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상무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원래 부양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게 10월 말이에요. 내일 발표되는 건 누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 네. 강하게 역할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올라가면 20몇 프로 올라가고 나면 PER이 13배 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넘버를 원할 텐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인데 데이터는 이번 달 발견이 안 되죠. 그렇죠. 이 10월 31일 11월 달 나오죠. 그리고 11월 초. 네, 11월 달에 M1이라는 게 머니, 유동성이죠. 네. 돈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M1, M2 들어보시죠. M1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게 멈춘다든지 의미 있을 정도로 확 거의 멈춘다든지 해서 부동산 가격하고 M1 이런 데이터를 볼 때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업 정도 아니겠느냐. 이미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판결은 다음 달에 가야 되니까 이번 네. 달이 아니고 네. 그때까지는 이런 그 officials 관료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들어보실 때까지는 어떤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일본이나 한국
네. 같은 주식의 수급에는 좋은 건 아니죠. 우리한테 그쵸. 우리한테 중국한테 기대감이 있는 그렇지. 거니까. 그게 좀 수급으로 들어야지 우리한테 올 찬스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변수를 확인을 해보면 유가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니케이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그 두 가지인데 미국은 이제 그 연착륙 기조를 더 확실히 보인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변수는 지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다시 한번 치느냐 하는 건데 네. 유전 시설을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네. 미국은 말리고 있고 그걸 공격하는 강도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은 쳐가지고 그러니까 타겟 해가지고 히트를 하고 그게 일파만파돼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네.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잡았다는 전제를 깔고 고용에 대한 데이터만 보고 있는데 네. 인플레가 잡히는 타다가 다시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현재 한 70원 5불 정도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아직 안 쳤으니까. 네. 근데 작년 이맘때 작년 4, 4분기 평균 유가가 WTI가 78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좀 더 오르면은 한 번 더 오르면은 그 평균 가격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치긴 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큰 규모의 데미지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야지 YOY 작년 4, 4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4, 4분기 유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튀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래야지 인플레가 잡힌 게 계속 간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이거는 와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치느냐. 참고로 지난 4월 달에 한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치고받고 한 적 있잖아요. 그때 네, 90불까지 갔거든요. 어. 근데 그때보다는 이게 비수기로 접어들고 아마도 대대적인 게 아니면 이게 90불 이상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거고 네. 일본은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렇게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N고 금리 인상을 고려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해갖고 지금 내려가서 N저가 되고 있는 네, 편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시리어스하지 않고요. 이번 달 말에 얘네들도 내각을 구성하는 이번 달 말이에요. 경제 관료를 임명하는 것도 이번 달 말이거든요. 한켠에 그래도 금리 인상 못해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어떻게 인선을 하는지는 한켠에 좀 지켜보는 정도. 유가보다는 시리어스하지 않지만 이 정도가 아마 그 변수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본의 엔화라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가 변수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쪽보다는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안 치면 정말 좋겠지만 친다고 해도 네네. 얼마만큼을 공격을 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살펴봤고 매크로를 짚어봤으니까 우리나라로 와 본다면 네.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낸드 가격도 내려간다, 디램도 내려갔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4분기에도 그게 회복이 될지 이 여부도 굉장히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좀 겸허해져야 되는 게 영어로는 험불입니다. 험불한 게 봐요.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레거시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거 흐트러지는 모습이 8월 23일부터 목격이 됐거든요. 네. 한 달 사이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물론 마이크론은 그런 분들 실적이 잘 나왔지만 다른 네. 쪽에 컨슈머가 아니고 기업용으로의 반도체는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친 걱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는 안 올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금투세 때문에 지금 잠깐 오르는 거지. 그렇게 바뀌는 게 시장이고 이거예요. 오. 따라서 4, 4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지금 3, 4분기 4 넘는데 3분기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진다 해가지고 4분기에 마이너스 되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저는 원래 하는 역할이 그거라 봐요. 변곡점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바로 행동하라. 네. 제가 8월 23일, 8월 30일, 9월 달 올 때 뭐라 그랬죠? 반도체 안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가 삼성전자가 7만 원, 7만 몇천 원일 때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엉뚱한 그 리포트 때 잠깐 내려갔지만 결국은 맞아요. 15만 원대 16만 원 샀으면 다시 올라오듯이 네. 그런 변곡점에서는 변화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노이즈만 듣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면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 말씀드린 거는 한 달 동안 9월 4일 대비했을 때 10월 4일까지 반도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9.1% 올랐습니다. 네, 9%가량 상승했고 필요한 나스닥 6.2%, 6%. S&P 4.1%, 네. 다우 3.4%, 네. 코스닥도 5.1%나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오! 유일하게 안 오른 거는 오늘 오르지만 코스피 마이너스 0.4%. 반도체가 안 좋지 않았어요. 하이닉스도 소부장도 안 좋지 않았고요. 하이닉스 소부장들은 미국의 필반이나 미국의 나스닥보다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심지어 9월 4일 대비했을 때 10월 4일은 그랬어요. 빠진 거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져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대비한다고 보는 그 생각 자체에 네. 매여서 삼성전자를 못 파는 게 바보가 되는 거죠.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내일 실적이 10조 3천억이 아니고 11조 나오고 이러면은 네. 순식간 7만 될 수 있어요. 순식간 7만 원 될 수 있지만 순식간 5만 5천 원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2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못 간 거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나스닥 6%, 필반 9%, 하이닉스 12% 올랐고요. 오늘 올라와서 15% 올랐고요. 네. 테크인 13%, 주성엔진이 14%, 리네공엔 8%, 이오테크닉스 오늘 7% 합하면 14% 올랐어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가 오른 거 안 오른 거 오른 게 훨씬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은 삼성전자 빼고는 다 아웃퍼폼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일단 한 달간 상승률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그렇죠. 난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관련해서 네. 발간된 리포트라든지 네, 목표 볼까요? 주가가 바뀐 게 있을까요? 외국계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두 개 나왔는데 네. 하나가 7만 6천 원이고 하나가 6만 4천 원 나왔어요. 6만 4천 원 맥콜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애널리스트, 대한민국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내년도 삼성전자에 대한 견해, 네. 그 견해에서 이 추정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7만 4천 원, 6만 4천 원 외국계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네.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최근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다 낮췄어요. 그래서 9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거면은 9만 원 택도 없는 건데, 근데 꺾였다 안 꺾였다 얘기하기 애매하면 중간 정도 곱하면 0.8을 곱하면 돼요. 얼마 네. 정도죠? 네. 8, 9, 72, 7만 2천 원. 네. 그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시간 되고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7만 2천 원 이상 보기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럼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담아야 돼요, 삼성전자 담아야 돼요, 네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그 전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SK하이닉스를 담아라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장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네. 또 18만 원 넘어갔잖아요. 거의 목표 주가 네네. 18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자, 엔비디아 콜이 언젠가 난다. 그걸 믿고 끝까지 갖고 싶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비슷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 오늘 근데 10월 7일 기준. 그렇지. 삼성전자 한 6만 2천 원, 하이닉스 한 18만 원이면은 하이닉스도 20만 원, 21만에 아주 편안하게 간다고 장담 못 하고 아까 삼성전자는 7만 원 될 수 있지만 5만 7천 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등비등해 보일 수 있어요. 단 불리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불리하지. 콜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렇죠. 내일 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네. 만약 기대 심리 많이 한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 삼성과 투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번다 그렇게 하면은 소부장이 훨씬 낫고요. 예. 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더 갈 여지가 있죠. 왜? 아직은 저쪽에 콜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포트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원래 기존 갖고 있는 게 2,500에서 2,750입니다. 오늘 지금 2,600 조금 넘었죠. 그쵸? 네, 딱 중간인데요. 네. 삼전 실적 내일 발표되는 거,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적이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이기 때문에 10월 22일 날 실적 보고 판단을 할 생각이 있는데요. 네. 금투세가 폐지가 맞고 그리고 삼전이나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둘 다 예상보다 둘 다 좋다. 네. 그리고 발표도 괜찮다. 네. 그러면 아마 2750, 2500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는 상단 2750 실적 보기 전에 하단 2500으로 보고요. 저는 현금 비중을 한 14% 네. 하고 인도를 최근에 제가 좀 헤어컷을 했거든요. 좀 줄여서 네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7%. 미국을 좀 늘립니다. 미국은 편하죠. 예, 편해요.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빨리 하지도 않고 네. 버블만 안 되면 32%. 그래서 현재 32%. 많은 기준으로 미국은 32%, 인도가 27% 수익고 그리고 한국이 19% 그대로 중국 8%. 중국 8%. 지난주에 넣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때 현금 14% 이렇게 해서 포트를 현재 입장에서는 구성하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인데 내일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10조 5천 정도가 네네. 나오는지 네네. 그렇죠. 보통 지금 최근에 한 5군데 정도 평균은 한 10조 2, 3천 정도예요. 10조도 있고 네. 물론 여전히 11조 넘게 보는 사람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글쎄요. 최근에 내려와서 10조 한 후반 정도가 컨센서스가 됐기 때문에 네. 10조 후반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나쁘더라도 정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절대 주가가 무작정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가지 좀 개성 같이 하는 거는 외국인 얼마나 더 팔 수 있는 여건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사람들이 합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10조 샀으니까 10조 다 팔면 없다. 네. 비저비레이트가 좋으면 10조를 꼭 다 팔아야 되나요? 팔아도 들어오죠. 그렇죠. 비저비레이트가 안 좋으면요. 10조 더 샀어요. 올해 들어와서. 네. 그럼 10조 다 팔면 다 팔았어요?
그 말고 원래 갖고 있는 20조면 20조 건드릴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적으로 원래 얘가 20조 갖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10조 샀어요. 네. 근데 이제 5조 팔았어, 7조 팔았어, 3조 남았어요. 3조 계산해 보니까 얼마면 다 바닥에.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똑같이 초등학교 애들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은 해볼 수도 있지만 맹목적으로 기대하면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넘버가 나오거나 아니면 비저빌리티에 대한 힌트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계산적으로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확실한 하이닉스나 다른 걸 하고 그런 게 보였을 때 건드리는 거다. 그게 6만 원이든 6만 1천 원이든 5만 9천 원이든 6만 3천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주목해볼 종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빠졌어요. 18만 이하로 다시 내려왔을 때, 네. 대부분 왔을 때 18만 원 이하 17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갔을 때는 다시 앞에 이때 한번 바뀔 수 있다. 네. 라고는 생각을 갖고 가는데 네. 매크로가 안 좋으면 사실은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장이 안 갈 것으로 갔는데 매크로가 안정적으로 가면은 11월 중순까지 가는 코스피가 그 다음에 꺾인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인 톤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월 7일 장렬하게 브리핑을 이어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다음 주에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아유, 어떡해. 이제 다음 주에 못 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네. 콘텐츠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렬한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